이거 어디서 배운 거야? 진짜. 진짜로. 2024년 3월의 서울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한 빌딩 로비에서 저는 28번째 면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이력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27번의 거절을 경험한 사람에게 긴장은 사치였습니다. 다만 습관처럼 이력서를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서연 씨, 인사팀 직원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따라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앉으세요. 3명의 면접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운데 앉은 남자가 제 이력서를 펼쳤습니다. 학력란에 검정고시 합격이라고 되어 있네요. 대학은요? 다니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경력란에 있는 이 레스토랑들은 뭐죠? 호주, 태국, 베트남, 주방에서 일했습니다. 요리사로요. 정식 자격증은요? 한국 조리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다만 현지에서 10년간 실무 경력을 쌓았고요. 면접관이 이력서를 덮었습니다. 면접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물론 연락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7번처럼요. 저 한서연은 평범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다큐멘터리 PD였습니다. 어머니는 프리랜서 작가였고요. 두 분은 아이는 학교가 아니라 세상에서 배운다는 신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희 가족은 짐을 꾸렸습니다. 아버지의 촬영지를 따라 몽골로, 인도로,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재미있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풍경,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음식. 하지만 곧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배가 고팠던 것입니다. 부모님은 촬영에 몰두하느라 식사를 자주 거르셨습니다. 12살의 저는 혼자 시장에 가서 식재료를 사고 스스로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쏨땀을, 베트남에서 쌀국수를, 인도에서 커리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배를 채우려고 시작했지만 점점 요리 자체가 재미있어졌습니다. 16살 호주 멜버른에서의 일입니다. 아버지가 6개월간 장기 촬영을 하게 되어 그곳에 머물게 됐습니다. 저는 동네 레스토랑을 찾아다니며 주방에서 일할 기회를 얻으려 했습니다. 넌 몇 살이니?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가 물었습니다. 16입니다. 학생증 있어? 없습니다. 하지만 일은 잘할 수 있습니다. 셰프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칼 한 자루와 양파 한 개를 건넸습니다. 썰어봐. 저는 양파를 잡았습니다. 칼을 쥐고 숨을 들이마시고 썰기 시작했습니다. 균일하게, 빠르게, 정확하게. 셰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너 배운 적 있어? 독학입니다. 내일부터 나와. 시급은 최저임금이야. 그렇게 저는 16살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4년, 뉴질랜드에서 2년, 태국에서 2년, 베트남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은 아니었지만 현지인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맛집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7살이 되어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제대로 된 경력을 쌓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제 레스토랑을 열고 싶었고 그러려면 한국에서의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학력이 너무 약하네요. 경력이 정식이 아니잖아요. 자격증이 없으면 곤란한데요. 번번이 문전박대였습니다. 제 10년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도 면접에서 떨어지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서연아, 뒤돌아보니 검정고시 학원에서 본 적 있는 여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진이었나요? 오랜만이다. 뭐해? 일 찾고 있어. 아직도 힘들구나. 그나저나 남자친구는 없어. 에이, 진짜? 그럼 소개팅 한번 해볼래? 내 남친 친구 중에 괜찮은 애 있는데. 저는 별 기대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청담동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약속 시간에 나온 남자는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네이비 재킷, 흰 셔츠, 깔끔한 헤어스타일.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한서연이에요.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준은 생각보다 편안한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 해외 영업팀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는 뭐 하세요? 지금은 구직 중이에요. 전에는요, 요리 일이요. 외국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했어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멋진데요? 어느 나라요? 처음으로 누군가 제 이야기를 궁금해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저는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민준과 저는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그는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했고 저는 그의 작은 원룸에서 저녁을 해주곤 했습니다. 서연 씨, 이거 장사하면 대박 날 것 같은데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강 벤치에 나란히 앉아 저는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임신이에요. 민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우리 진심이에요? 네. 서연 씨랑 결혼하고 싶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우리는 그렇게 가족이 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뭐, 결혼? 임신? 민준의 어머니, 김경숙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떨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당장 집에 와. 그 여자 데리고 강남의 30평대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소파에 앉아있던 경숙이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성. 어머니 소개합니다. 한서연이에요. 앉으세요. 경숙의 시선이 저를 훑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왔어요? 첫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대학은 안 나왔습니다. 네, 경숙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검정고시로 졸업했습니다. 검정고시? 경숙이 민준을 쏘아봤습니다. 민준아, 이게 무슨 소리니? 엄마, 서연 씨는 조용히 해. 내가 묻는 거야. 경숙이 다시 저를 봤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PD, 어머니는 작가세요. 연락은 돼요? 지금은 아마존 신부에서 원주민 다큐멘터리 촬영 중이세요. 위성통신도 안 되는 지역이라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겨우 연락이 닿아요. 최근 몇 달은 완전히 오지로 들어가서 딸이 결혼한다는데 연락이 안 돼? 경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서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난 이 결혼 반대예요. 그날 이후 경숙은 거의 매일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엄마 말 들어. 그 여자는 안 돼. 학력도 없고 집안도 모르고 부모도 연락 안 되고 이게 정상이니? 민준은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전 서연 씨 사랑해요. 사랑으로 밥 먹고 살아? 네가 얼마나 벌어서 새 식구 먹여 살릴 건데? 경숙은 저에게도 직접 연락했습니다. 서연 씨, 우리 민준이가 어려서 그래요. 당신도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혼자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전 혼자 키울 생각 없어요. 그럼 민준이 고생시킬 거예요? 당신 직장도 없잖아요. 일 구하고 있어요. 무슨 일? 식당 설거지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혼인신고만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식은 나중에 제 부모님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아버지께 위성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네트워크가 닿지 않았습니다. 엄마, 전서연 씨랑 결혼할 거예요. 너 지금 네 엄마 버리는 거니? 아니에요. 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경숙은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혼집 마련도 육아 도움도 아무것도 안 해주겠다고 구청 앞에서 우리 둘이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축하해요, 와이프. 축하해, 남편. 아무도 없었지만 우리는 웃었습니다. 임신 5개월, 민준의 월급으로 빌린 작은 투룸 빌라. 역세권도 아니고 낡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월급 250만 원으로 월세 60만 원, 생활비,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까지 빠듯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아니야, 나도 뭐라도 해야지.
저는 근처 식당들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주방 보조, 설거지, 뭐든 좋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부른 임산부를 쓰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숙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연 씨, 우리 집으로 좀 와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갔습니다. 민준이 동생 민지 있잖아요. 곧 결혼해요. 네, 그래서 결혼 준비를 도와줬으면 해서요. 언니로서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언니라니.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지를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약속 시간에 나타난 민지는 단발머리, 샤넬 백을 든 날씬한 여성이었습니다. 언니 반가워요. 민지는 생각보다 친근했습니다. 결혼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 진짜 바빠서.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피로연 음식이요. 언니가 요리 잘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지와 친해지고 싶었습니다. 이 가족 안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내 편이었으면 했습니다. 사실 결정하기 전에 언니 실력을 좀 보고 싶어요. 괜찮으시죠?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그럼 우리 집으로 갈까요? 뭐 간단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민지의 집은 신혼집으로 준비 중인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한 주방에서 저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재료가 별로 없었습니다. 달걀, 우유, 치즈, 방울토마토, 바질. 언니, 재료가 없는데 괜찮아요? 주문할까요? 아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15분 후 저는 접시 하나를 민지 앞에 놓았습니다. 크림 같은 스크램블 에그, 구운 토마토, 바질 가니쉬. 단순하지만 플레이팅은 레스토랑 수준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습니다. 세상에,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스크램블 에그예요?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낮은 온도에서 천천히 저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프랑스식 기법이죠. 불을 끄고 켜기를 반복하면서 달걀 단백질이 부드럽게 응고되도록 해요. 호주에서 배운 건데 비결은 인내예요. 서두르면 절대 안 돼요. 저는 접시를 가리켰습니다. 토마토는 올리브 오일에 천천히 구워서 당도를 끌어올렸어요. 바질은 신선함을 위해 마지막에만 얹고요. 간단한 재료지만 각각의 온도와 타이밍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민지는 말없이 계속 먹었습니다. 그리고 접시를 다 비우고 나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니, 엄마가 뭐라고 하든 언니는 진짜 프로예요. 감사해요. 아니, 진심이에요. 민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언니, 왜 이 실력으로 레스토랑 안 하세요? 아까운데 지금은 여건이 안 돼서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제 결혼식 음식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녀가 웃었습니다. 나중에 레스토랑 하시면 제가 첫 손님 할게요. 약속이에요. 그 순간 저는 민지가 진심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언니.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선택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될지. 임신 7개월, 저는 민지의 결혼 준비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첩장, 예단, 신혼집 인테리어,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민지는 정말로 바빴습니다. 로펌 일 때문에 주말에도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언니 미안해요. 제가 일을 너무 떠넘기는 것 같아서. 괜찮아요. 사실은 피곤했습니다. 배가 무거운 몸으로 이곳저곳 다니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민지와 친해지고 싶었으니까요. 문제는 피로연 음식이었습니다. 언니, 200명 분량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제가 직접 할게요. 저는 일주일 동안 메뉴를 짰습니다. 10가지 핑거푸드, 3가지 샐러드, 2가지 디저트. 민지에게 메뉴판을 보냈더니 놀란 답장이 왔습니다. 언니, 이거 너무 고급스러운 거 아니에요? 민지 씨 결혼식이잖아요. 제대로 하고 싶어요. 민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오전, 식재료 업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서연 고객님, 연어 공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일 납품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연어가 메인인데요. 200인분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 알아보시는 게
전화를 끊고 저는 급히 다른 업체들의 연락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하루 전 주문은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어떡해. 내일 결혼식인데. 서연아, 그냥 메뉴 바꾸자. 연어 말고 다른 걸로. 아니야. 민지한테 약속했어. 제대로 하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새벽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기로. 결혼식 전날 밤 자정,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직접 고른 신선한 연어를 들고 경숙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조리를 시작했습니다. 피로연은 다음날 오후 2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저는 밤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연어 카나페, 생햄 샐러드, 트러플 크로켓. 새벽 2시, 잠시 쉬는 동안 경숙이 부엌에 나타났습니다. 서연 씨, 아직도 하고 있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경숙이 싱크대에 놓인 시장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노량진 직접 가신 거예요? 식재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임신 7개월인데 새벽 시장을. 경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리대 위에 완성된 음식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연어 카나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맛 좀 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경숙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호주에서 일할 때 배웠어요. 헤드 셰프가 프랑스 출신이었거든요. 저는 조리대에 연어를 가리켰습니다. 연어는 소금 간을 한 뒤 30분 정도 숙성시켜야 해요. 그래야 육질이 단단해지면서 감칠맛이 살아나거든요. 크림치즈에는 레몬 제스트와 딜을 섞었어요. 태국에서 배운 건데 허브의 향이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면서도 신선함을 더해줘요. 경숙은 말없이 한 개를 더 먹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맛있네요. 정말로. 이렇게 정성스러운 음식은 처음 먹어봐요. 감사합니다. 좋은 음식은 시간과 온도 그리고 재료에 대한 존중에서 나온다고 배웠어요. 서연 씨, 경숙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말해봤자 믿으실 것 같지 않아서요. 경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선입견이 너무 심했나 봐요. 그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경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이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새벽 4시,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배가 쪼이듯 아팠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미 잠든 시간,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 지금 간다. 민준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다행히 조사는 아니에요. 그런데 무리하셨죠? 의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임신 7개월에 밤샘 작업은 위험합니다. 앞으로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거야. 병원 침대에 누워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이 되고 싶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민지의 결혼식, 저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피로연 음식은 경숙이 급히 케이터링을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경숙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결혼식 부케와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경숙은 의자에 앉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만든 음식 냉동고에서 꺼내서 결혼식에 냈어요. 네, 케이터링 업체 음식이 너무 성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서연 씨 음식을 해동해서 내봤는데 경숙이 눈을 붉혔습니다. 손님들이 다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이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도 울었어요. 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줬는데 자기 때문에 쓰러졌다고. 경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 봤어요. 어머님, 오늘 결혼식에서 당신이 없다는 게 너무 티가 났어요. 민지도, 민준이도, 나도.
다 허전했어요.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서연 씨가 만든 음식은 냉동고에 조금 남았어요. 나중에 먹어요. 같이. 경숙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경숙이 돌아간 후 병실에 혼자 누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정은 애써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해낼 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옆 침대 산모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언니, 저도 어제 시어머니 오셨었어요. 그러세요? 네, 저는 아직도 어색해요. 뭘 해도 부족하다는 눈빛이시거든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언니는 좋으시네요. 아까 그분 진짜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는데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부러워요. 저도 언젠가 그렇게 되려나. 그녀의 말에 저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는 조금씩이라도 나아지고 있구나. 출산, 임신 9개월,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기예요. 아기를 안았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나는 강해져야 한다. 더 이상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나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 출산 후 한 달, 조리원을 나왔습니다. 경숙이 조리원 비용을 부담해줬습니다. 어차피 손주 첫 출산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죠. 태도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복직을 준비했습니다. 서연아, 조금 더 쉬다가 하면 안 돼? 아니야. 우리 생활비 생각하면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리업계 뉴스를 보다가 눈에 띄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호주 출신 톰슨 셰프, 서울 그랜드 호텔 총주방장 부임, 사진 속 톰슨의 얼굴, 16살 저에게 첫 기회를 준 그 사람.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셰프, 저 한서연 기억하세요? 멜버른 레스토랑에서 함께 일했었어요. 한국 오신 거 축하드려요. 답장은 바로 왔습니다. 서연, 물론 기억하지. 한국에 있었어? 만나자. 일주일 후 톰슨과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연, 그동안 뭐 했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지금은 케이터링 일 시작하려고 해요. 케이터링? 너 실력이면 레스토랑 해야지.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요. 톰슨이 제 손을 탁 쳤습니다. 서연, 내가 일 하나 소개해 줄게. 내 호텔 단골 로펌에서 VIP 행사 케이터링 찾고 있거든. 내가 추천해 줄게. 정말요? 물론이지. 너 실력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며칠 후 민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부탁이 있어요. 뭔데? 우리 로펌에서 VIP 고객 접대 행사가 있는데 그랜드 호텔 톰슨 셰프가 언니를 추천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케이터링? 네, 50인분이요. 비용은 정식으로 드릴게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사실 언니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제 결혼식 때문에 언니가 쓰러지셨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언니 실력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싶다고. 민지야, 이번 행사 진짜 중요한 고객들이에요. 언니 실력을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제가 추천했어요. 자신 있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언니, 우리 가족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줄 거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행사 당일 새벽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50인분의 핑거푸드, 샐러드, 디저트. 이번에는 무리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육아를 도왔고 경숙도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서연 씨, 화이팅! 경숙의 응원에 저는 웃었습니다. 행사장은 민지 로펌이 자주 이용하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음식을 세팅하고 손님들을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톰슨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서연, 준비 잘 되어가? 네, 셰프. 긴장되네요. 괜찮아. 너 요리 보면 다들 놀랄 거야. 그가 격려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내가 로펌 대표한테 미리 얘기해뒀어. 오늘 케이터링 특별하다고. 고맙습니다. 셰프, 고마워할 필요 없어. 실력으로 보여줘. 오후 7시 손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톰스는 음식을 하나씩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역시 서연, 너 실력이 더 늘었어. 그 순간 로펌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톰슨 셰프, 음식이 괜찮나요? 괜찮다니요. 제가 추천한 케이터링인데 최고예요. 톰슨이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한서연 씨, 호주에서 저랑 4년 같이 일했어요. 제 제자 중 최고죠. 대표가 저를 봤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케이터링 가능하세요?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그날 이후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로펌, 대기업, 병원, 로펌, 한서연 씨 케이터링 부탁드립니다. 정기 계약 가능할까요?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주문, 20인분 케이터링, 재료비만 30만 원이 들었습니다. 수익은 겨우 15만 원. 서연아, 이거 수지 안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초반엔 이럴 수 있어. 입소문 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주문은 일주일에 한두 건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낮에는 아이를 돌보고 밤에는 주문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 메뉴를 연구하고 레시피를 개선했습니다. 월세는 계속 나갔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2달째 주문이 끊겼습니다. 민준아, 이번 달 주문이 3건밖에 없어. 괜찮아. 다음 달은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접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직접 발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서초, 송파의 로펌과 기업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케이터링 서비스입니다. 샘플 좀 드셔보실래요? 대부분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한두 곳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3달째 첫 정기 계약을 땄습니다. 한 중견기업의 주간회의 케이터링, 매주 금요일 30인분. 드디어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회사 그만둘 수 있을까? 진심이야? 응. 이제 정기 계약도 들어오고 주문도 늘어나는 것 같아. 둘이서 하면 더 키울 수 있을 것 같아.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해보자. 우리 같이. 6개월 후 작은 케이터링 업체를 차렸습니다. 이름은 서연의 부엌. 직원은 저와 민준 둘뿐이었지만 주문은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조리했습니다. 배달하고 설거지하고 다음날 준비를 하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견뎠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매출 500만 원 넘었어. 진짜? 해냈다.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9개월째 드디어 직원 한 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월 매출은 1,5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서연아, 이번 주 주문 10건이야. 해야지. 우리 돈 벌어야지. 경숙도 가끔 찾아와 손주를 봐줬습니다. 서연 씨, 요즘 뉴스에 나오던데요?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에요. 정말 대단해요. 경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몰랐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1년 후 케이터링 업체는 안정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레스토랑 열고 싶어? 벌써? 아직 여유 자금도 없는데. 알아. 근데 케이터링만 계속하면 내 요리를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어. 나만의 공간이 필요해. 저는 은행 대출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음식점 창업은 리스크가 높아서요. 담보가 부족하십니다. 제가 케이터링으로 1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올렸는데 그래도 음식점은 다릅니다. 폐업률이 70%가 넘거든요. 한 군데, 2군데, 5군데 은행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 레스토랑 오너들을 만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서연 씨, 솔직히 학력 없이 레스토랑 오픈은 쉽지 않아요.
투자자들은 학벌 보거든요. 실력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실력만으론 부족해요. 이 바닥이 원래 그래요. 어느 날 한 투자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 케이터링 업체 실적이 괜찮네요. 투자 고려해 볼게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투자 검토 결과 리스크가 너무 높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음식점 운영 경험도 없고 정규 교육도 받지 않으셨잖아요. 톰슨 셰프의 추천이 있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민준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니야, 안 괜찮아.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하는 거야? 난 실력으로 보여줬잖아. 케이터링도 성공했고 톰슨 셰프도 인정해줬는데 왜 학력만 보는 거야? 민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지금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맞는 거야. 다른 방법 찾아보자. 다른 방법? 응, 대출 안 되면 우리가 모은 돈으로 작게 시작하자. 투자 안 받아도 돼.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게? 응, 20석짜리 작은 공간. 우리 둘이서 할 수 있는 규모로 천천히 가는 거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처음부터 크게 할 필요는 없다. 작더라도 제 요리를 보여줄 수 있으면 된다. 알았어, 해보자. 2년 후 서연의 부엌은 강남에서 입소문난 케이터링 업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직원 5명, 안정적인 매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레스토랑, 서연의 정원, 작지만 제가 하고 싶은 요리를 하는 공간, 제 이름을 건 공간, 오픈 준비는 쉽지 않았습니다. 자금, 인테리어, 메뉴 구성, 직원 채용.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있었고, 경숙이 있었고, 민지가 있었습니다. 언니, 인테리어는 제가 아는 디자이너 소개해 드릴게요. 서연 씨, 자금은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손주 할머니니까. 서연아, 내가 홍보 좀 해볼게. 가족이 함께 움직였습니다. 2025년 봄, 서연의 정원이 오픈했습니다. 20석 규모의 작은 레스토랑. 하지만 제가 원하던 모든 것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오픈 당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민준, 아이 경숙, 민지, 톰슨, 축하해, 서연. 고마워요, 여러분. 저는 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샐러드로 시작해 파스타, 메인, 디저트로 이어지는 코스. 첫 번째 접시를 내놓으며 저는 설명했습니다. 이 샐러드는 제가 세계를 다니며 배운 것들의 조합이에요. 베트남에서 배운 피시소스 드레싱, 태국에서 배운 라임의 활용, 호주에서 배운 신선한 재료의 중요성. 모두 다른 곳에서 배웠지만 한 접시에 담으면 하나가 돼요. 톰슨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내 강점이야, 서연. 경계 없는 요리. 엄마, 이거 맛있어. 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내가 크면 이 맛을 기억했으면 좋겠어. 음식은 그냥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거라는 걸. 경숙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 씨, 나 이제 자랑스러워요. 우리 며느리.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마주 앉았습니다. 고생했어, 서연아. 너도 행복해? 응, 진짜로. 창밖으로 봄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학력이 없어서 수없이 거절당했던 날들,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하며 울었던 밤들, 임신한 몸으로 밤새 요리하다 쓰러졌던 순간, 모든 것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3년 후 서연의 정원은 미슐랭 1스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요리책도 출간했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요리 잡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한서연 셰프님, 비정통 셰프의 성공 스토리라는 기획으로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금 불편했지만 수락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기자가 물었습니다. 셰프님, 정규 요리 교육을 받지 않으셨는데도 미슐랭 스타를 받으신 비결이 뭔가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게 핸디캡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현장에서 배웠고
아, 물론이죠. 하지만 요리학교 출신 셰프들과 비교하면 이론적인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으신가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충분히 공부했고, 네, 그래도 학위가 없으시니까 일부에서는 학벌 없는 셰프로 불리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미슐랭 1스타를 받았는데도 여전히 학력을 물어보는구나. 기사가 나온 후 댓글이 달렸습니다. 대단하긴 한데 정식 교육 안 받은 셰프가 미슐랭을 받다니 좀 의외네요. 요즘은 학벌 없어도 되나 봐요. 세상 좋아졌네. 그래도 요리학교 나온 셰프들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서연아, 기사 봤어. 괜찮아? 응, 괜찮아. 익숙해. 익숙하면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내가 바꿀 수 없는 건 바꿀 수 없는 거고. 며칠 후, 한 요리 대회에서 심사위원 제안이 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심사위원들은 모두 유명 요리학교 출신이었습니다. 저는 주최 측에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학력이 없어서 부담스러우신 건 아닌가요? 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일부 참가자나 관객들이 그런 부분을 의식할 수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한서연 셰프님은 미슐랭 스타 셰프시니까 문제 없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여전히 학력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는 걸. 그날 밤 레스토랑 주방에서 샐러드를 만들며 생각했습니다. 학력이 없다는 건 평생 증명해야 한다는 뜻이구나. 한번 성공했다고 끝이 아니구나.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 미슐랭 스타를 받았어도 여전히 의심받는다면 더 좋은 요리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학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레스토랑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저는 주방에 서서 샐러드를 만듭니다. 신선한 채소, 올리브 오일, 레몬즙, 간단하지만 정성이 담긴 한 접시. 손님들이 첫 입을 먹고 눈을 크게 뜹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요? 저는 웃습니다. 네,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샐러드 한 접시에서 시작된 제 인생의 온도.